맑은 날씨 속 대기의 건조함이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부산 지역도 산불 위기 경보가 주의에서 경계로 높아져 주의가 요구됩니다. 남구가 부산에선 처음으로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를 실시합니다. 꽁초를 주워오면 쓰레기 종량제 봉투로 교환해줍니다. 여야 동수를 이루고 있는 북구의회가 여당 의원 징계안 부결을 두고 이른바 방탄의회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아프리카 3개국 순방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2030 월드엑스포 유치를 위한 맞춤형 교섭 활동을 통한 공동이익 등 구체적 방안과 사업을 도출했다는 평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맑은 날씨 속 대기의 건조함이 심해지고 있는데요. 부산 지역도 산불 위기 경보가 경계 단계로 높아져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흰 연기가 피어오르고 산불 진화 헬기가 투입됩니다. 지난 4일 기장군 일광읍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논과 임야 등 6,000제곱미터 상당을 태운 뒤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논에서 불이 시작돼 야산으로 번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24일에도 기장군 정관읍의 한 산에서 불이 나 2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임야 3헥타르가량, 축구장 4개에 이르는 면적이 불에 탔습니다. 화재 원인은 담뱃불로 추정됩니다. 지난 2021년 16건이던 산불은 2022년 48건으로 300% 늘어났습니다. 산불의 주요 원인으로 입산자들의 실화가 가장 많지만 이 논밭두렁 소각과 쓰레기 소각도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특히 봄철을 맞아 기온이 오르고 대기가 계속 건조해지면서 산불 위험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산불의 65%가 봄철에 집중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산불 위기 경보도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높아졌습니다. 산행 전 출입 가능한 등산로를 확인 후 산불 위험이 큰 통제 지역은 산행하시면 안 됩니다. 라이터, 담배 등 산불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화기물은 소지하지 않습니다. 산림 인접 지역에서 허가받지 않고 불을 피우거나 입산 통제 구역에 허가 없이 들어간 경우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실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한편 소방과 산림청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산불 위기 경보가 격상됨에 따라 불씨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길거리에 담배꽁초를 주워오면 현금으로 주는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가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도 남구가 처음으로 이 제도를 시행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김석진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길거리 구석구석마다 담배꽁초가 버려져 있습니다. 비가 오면 배수구를 막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남구가 부산에선 처음으로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를 실시합니다. 이번 수거 제도는 버리는 사람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게 가장 중요하고 또한 내 주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우리 지역 주민들의 보람도 함께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우리 남구에서는 적극 추천하고 있습니다.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는 남구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나 구청에서 배부하는 수거용 봉투를 받아 사용하면 됩니다. 실제 길거리에서 수거한 담배꽁초입니다. 이 봉투 안에 가득 넣으면 200g 정도 되는데요. 이 봉투를 들고 남구청 자원수량가로 오면 이처럼 종량제 봉투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담배꽁초 수거 전용팩 하나에 3리터짜리는 30장, 5리터짜리는 20장을 줍니다. 교환 횟수는 1인당 1회에 2팩, 월 최대 4팩까지 가능합니다. 5리터 종량제 봉투를 기준으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최대 14,400원을 받는 셈입니다. 남구는 매달 2번째와 4번째 목요일 오후에만 교환해 주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 제도를 먼저 시행한 서울의 용산, 도봉, 성동구 등은
매달 6만 원에서 최대 15만 원까지 현금으로 보상하고 의정부시는 주민자율 청결 봉사대를 구성해 회원들이 200g 팩의 공초를 수거해오면 20리터 종량제 봉투 한 장으로 교환해주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여야 동수를 이루고 있는 북구의회가 여당 의원 징계안 부결을 두고 이른바 방탄의회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개원 초기부터 여야 의원 간 갈등을 빚어온 북구의회는 지난해 말부터 파행을 거듭하며 스스로 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박재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살정 제6항 김태희 의원이 요구한 박순자 의원 징계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시간여 만에 같은 결과가 반복됐습니다. 북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올라온 국민의힘 박순자 의원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김태희, 손분현 의원의 징계 요청건이 각각 찬성 6표, 기권 6표로 부결된 겁니다. 징계 수위는 윤리특별위원회와 외부 자문기구가 정한 출석 정지 각 30일 등입니다. 김 의원과 손 의원은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9시 30분경 북구청 현관에서 음주 상태의 박 의원이 자신들을 포함한 4명의 퇴근길을 막아서고 욕설과 신체 접촉 등을 가했다는 이유입니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자당 식구 방탄 투표의 책임은 오로지 국민의힘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북구의회의 수치이며 북구의회 역사의 오점을 국민의힘이 남기는 윤리특위에 상정된 의원 징계건이 부결된 건 이번이 3번째입니다. 지난해 12월 열린 본회의에서도 민주당 김 의원의 요청으로 국민의힘 박 의원에 대한 징계 요청건이 표결에 붙여졌지만 여야 동수로 부결됐습니다. 지난해 9월 22일 주민도시위원회와 공무원 간 저녁 식사 후 주차장에서 귀가하려던 김 의원과 직원 3명을 박 의원이 막아서며 물리적 접촉이 발생했습니다. 김 의원은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아 박 의원을 경찰에 고소했고 사건은 검찰로 송치돼 오는 3월 중순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박 의원에 대한 징계를 받아들이는 대신 의원 간 법정 다툼은 선처해달라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행위에 대한 대가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거는 방탄입니다. 어떠한 잘못을 한다 하더라도 재sek구 감사기로 가는 동안에는 해결될 수 없는 방향입니다. 또한 윤리위원회가 존재할 필요성까지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당과 야당이 7석씩을 차지하고 있는 북구의회는 개원 초부터 여야가 크고 작은 갈등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점심도 같이 안 먹는 상태입니다. 계속 우리의 이제 구청에서 무슨 일을 하는 거라든가 국민회에서 일을 하는 거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 발목 잡기식으로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같은 동료 의원끼리 좀 풀어가지고 이렇게 윤리위에 제소가 안 되는 상까지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취재진은 국민의힘 박순자 의원에 대해 입장 표명을 요청했지만 개인 사정으로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김태희 의원은 박 의원과 국민의힘의 책임을 묻는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지난 2월 22일부터 7박 10일 동안 아프리카 3개국 순방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2030 월드엑스포 유치를 위한 맞춤형 교섭 활동을 통한 공동이익 등 구체적 방안과 사업을 도출했다는 평가입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프리카에는 국제박람회기구 171개 회원국 가운데 46개국이 몰려 있습니다. 유럽 48개국 다음으로 많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아프리카 3개국을 돌며 2030 월드엑스포 유치 활동을 벌였던 이유입니다. 아프리카 3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박 시장은 기자 간담회를 갖고 이번 순방이 엑스포 유치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첫 순방지 레스토 왕국에서는 내각 회의를 방불케 할 정도의 주요 인사들이 배석돼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공항이라든지 또 인프라 구축, 또 물
저기 물이 워낙 풍부해서 그 수력 발전을 활용한 새로운 에너지 개발이라든지 또 이 섬유 신발 산업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많고 또 잠재력도 있어서 부산하고 협력할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느꼈고 우리가 멀긴 하지만 어쨌든 교류 협력을 잘하면 서로 도움이 되고 특히 레소토 입장에서는 한국하고 길게 보고 함께 가는 게 굉장히 유익할 것이다 이런 인식을 심어주고 30여 개 우리 기업이 진출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양국 간 비즈니스 포럼 개최와 남아프리카 최대 현안인 전력과 에너지 믹스, 원자력 등 세부적 협력 모델 구축을 제안했습니다. 대통령을 직접 만난 마지막 순방지 앙골라에서도 박형준 특사의 2030 월드엑스포 유치 지지 요청은 이어졌습니다. 특히 이번 순방은 부산 이니셔티브를 통한 공동 협력 사업에 대해 공감과 지지를 끌어냈다는 평가입니다. 그 엑스포가 단순히 기술의 플랫폼이 아니라 문제 해결의 플랫폼으로 만드는데 부산이 엑스포의 성격을 바꾸는 하나의 그 중요한 계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돼요. 박형준 시장은 월드엑스포 유치에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확신한다며 4월에 있을 현지 실사 이후에도 아프리카를 한 번 더 방문해 엑스포 유치 지지와 협력을 당부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지난 4일 오후 5시 20분쯤 부산 진구 부전동의 한 식당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손님 등 170여 명이 긴급 대피했으며 한 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불은 식당 직계 비품 등을 태우고 소방서 추산 5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뒤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에어컨 실외기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합동 감식을 벌일 예정입니다. 5일 밤 10시 10분쯤 해운대구 재송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아파트 주민 80명이 긴급 대피했으며 16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불은 아파트 내부를 태우고 소방서 추산 88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뒤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사상구 사상공원에 오는 2026년까지 130억 원을 들여 숲체험 교육관이 들어섭니다. 산림청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면서 사업이 추진되는데 시는 이와 별도로 25억 원을 투입해 유아체험숲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사상구 감전동 사상근린공원입니다. 이 도심 속에 위치해 지역 주민들이 자주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찾는 발길도 더욱 늘고 있습니다. 벤치나 이런 뭐 나무 울타리 이런 거 좀 만들어 놓으니까 잠깐 앉아서 휴식하는 공간이 되고 또 한 번씩 가족들하고 한 번씩 나와가지고 또 뭐 휴식할 수 있고 뭐 그런 공간이 있어 좋긴 합니다. 오는 2026년까지 이 사상공원에 숲 체험 교육관이 만들어집니다. 투입되는 예산은 130억 원, 친환경 목조 건축물로 지어집니다. 규모는 2만 8천 제곱미터로 산림청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65억 원을 확보, 여기에 시비 65억 원이 더해졌습니다. 예, 그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그 숲체험관 건축 사업비 130억 원을 공모 신청을 했거든요. 산림청 공모 사업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선정이 돼서 건축비는 130억을 이제 선정이 됐고 사상공원 변화의 바람에 주민들은 벌써부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 그대로 살려서 조금 이렇게 좀 자연 친환경 쪽으로 이렇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시는 시비 25억 원을 추가로 들여 숲체험교육관 외부 공간에 숲속 놀이터와 탐방로 등이 있는 유화 체험 숲도 함께 추가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생기면 아이들하고 함께 산책도 하고 좀 시간 보내기 좋을 것 같습니다.
숲체험 교육관과 유화 체험숲이 더해지는 사상공원, 삼락 생태공원과 더불어 사상의 대표 공원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대리천을 끼고 있는 구포 지역은 과거 큰 비만 오면 하천이 넘쳐 온 마을이 물바다가 되는 홍수 지역이었는데요. 200여 년 전 이를 안타깝게 여긴 당시 양산 군수가 대리천에 제방을 쌓아 마을을 구한 것을 기리는 기념제가 아직도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1809년 주민들이 세운 이유화 군수 공덕비입니다. 당시 양산 군수로 부임한 이유화는 대리천에 큰 비만 오면 물난리가 나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1809년에 둑을 쌓았습니다. 이후 공덕비는 도시철도와 도로 확장 공사로 방치돼 있다가 1996년 4월 24일 주민들이 지금의 구포일동 행정복지센터 앞으로 옮겼습니다. 구포 지역에서는 이를 기념해 매년 이유화 군수를 기리는 축제를 열고 둑쌓기와 공덕비를 옮기는 행사를 재현해 오고 있습니다. 원래 구포 쪽이 지대가 낮다 보니까 항상 장마 때 비만 오면 침수가 돼서 그 당시 때 이유화 군수님이 여기 오셔서 지금 있는 구포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제방뚝을 쌓았습니다. 그 제방뚝을 은혜로운 언덕이라서 은제라고 부르면서 우리 주민들이 공을 쳐서 사실 이 공덕을 빌어주었습니다. 지금 대리천 제방 자리에는 빌딩들이 들어섰고 하천은 복개됐지만 구포 지역에는 아직도 수해와 관련된 표현들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해 쪽에서 구포 쪽을 바라보면 물이 하얗게 하면서 폭포처럼 흘러내려요. 그러면 김해 사람들은 그 표현을 어떤 식으로 말을 했냐면 백마가 달려온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물이 모여서 어디로 흘러내리냐면 대리천으로 흐르게 돼요. 대리천으로 흐르다 보면 상류 쪽에는 어느 정도 괜찮은데 하류 쪽에는 물바다가 되는 거죠. 해마다 이걸 갖다가 겪었기 때문에. 매년 4월에 열리던 기념제는 행정복지센터 신축 공사로 올해 처음 앞당겨졌습니다. 당시 쌓은 대리천 제방은 구포시장의 일부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항상 백성을 위하는 애민이나 또 애양 사상이 조치를 했고 그래서 아마 그런 어떤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있지 않았겠나 어떤 그런 지지에서 이걸 지어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손 후대 계속 그 공덕에 대한 비를 고사를 지내야 되겠죠. 예. 공덕비는 구포일동 행정복지센터가 새로 지어질 때까지 이곳 구포시장 소공원에 자리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박재한입니다. 대화형 인공지능인 챗GPT, 생성형 AI 중 하나입니다. 대화만 잘해도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데요. 사실 잘 사용하면 득이 되지만 악용하면 윤리적 문제 발생 우려도 큽니다.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생성형 AI 기술 활용법을 교육하기 위해 부산 지역 일부 학교에 챗GPT를 활용한 수업이 도입됩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챗GPT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초거대 AI 기술 중 하나입니다. 이 메신저의 질문을 입력하면 인공지능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람과 대화하듯 답을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이 기후 위기를 주제로 시를 한 편 써달라고 요청해 보겠습니다. 네, 기후 위기를 주제로 시 한 편을 써달라고 채팅창에 입력하자 이 보시는 것처럼 이 완성도 높은 시 한 편이 써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간된 적이 없는 완전히 새로운 작품입니다. 부산교육청이 챗GPT를 비롯해서 이 초거대 AI 기술을 학교 수업에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일상생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학생들에게 교육하기 위해서입니다. 학생들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을 키워 창의적 생산자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 활용 능력만큼이나 윤리교육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챗 GPT 등 생성형 AI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에세이나 소설, 시 등 문학 작품을 대신 써주고 간단한 과제부터 전문가 수준의 논문 작성도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정보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무방비로 이러한 생성형 AI에 노출을 시키기보다 우리 아이들에게 윤리적으로 책임감 있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면서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를 활용하게 하는 그런 방법을 알려주는 교육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챗GPT 윤리교육을 시작으로 인공지능 기술 체험과 실제 이 기술을 접목시킨 교육 등이 진행될 예정인데 부산교육청은 우선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복지 중점학교 중 40학급을 선정해 3월 신학기부터 교육에 나섭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부산시가 지하 40m 이상으로 뚫는 대심도 터널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날 경우 인근 구조물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특히 구조물 관련 기관의 사고 소식을 즉시 통보해 안전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도록 하고 사고 규모에 따라 대응하는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는 지난달 25일 동래구 미남교차로 근처 만덕에서 센텀 대심도 터널 공사장에서 토사 유출 사고가 발생했지만 도시철도와 아파트 등에 대한 안전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등 문제점이 노출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부산시 교육청 학교폭력 회복지원단이 활동을 시작합니다. 지원단은 퇴직교사와 전문상담가, 마을교사 등 50명으로 구성돼 학교폭력 갈등 조정과 학생들의 관계 회복에 나서게 됩니다. 특히 학교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회복 프로그램과 학생, 학부모 대상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 등을 지원합니다. 남구는 이달부터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유품 정리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자는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의 무연고 사망자로 유품 정리 비용과 특수 청소 비용 등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비는 5,6도 5,600원 모금 사업비로 충당하며 자세한 사항은 동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3월 7일 생활지수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9도, 낮 최고기온은 18도입니다. 미세먼지 지수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고 피부 건강을 위해 영양크림을 발라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교차가 심해 외출 시 옷차림을 따뜻하게 해주시면 감기 예방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비 소식은 없어서 우산은 필요 없겠고요. 빨래와 세차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작은 불씨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외출을 하시면 상쾌한 야외 공기를 느낄 수 있겠습니다. 밤에는 실내 온도와 습도를 확인해 주시고 숙면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